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1일 현재 시간 저녁 7시 9분을 향해 있습니다. JK 쿠누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자, 질문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35킵을 업그레이드하고 슬슬 군대를 모으고 있고 600메가 정도 도시 파워가 있고 SVS를 이제 처음 이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할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SVS 항상 SVS가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순위권 안에 점수를 이제 좀 획득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물론 뭐 그 치유하는데 이제 스피드업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치유 스피드업을. 음 그래도 보석을 이제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주 순위 SVS 때 2등을 지금 했거든요. 예, 2등을 했고 항상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려고 해요. 좀 양보를 하고 이제 날개도 받았고 했는데 계속 순위권에 드는 이유가 보석을 좀 많이 여기서 얻거든요. 그리고 RSP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SVS가 이번 주간에 시작을 해서 지난주 점수가 사라졌구나. 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한 18억 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이제 순위권 안에 들었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SVS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좀 실수했던 부분과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저도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처음 SVS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주저리 떠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으니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뭐 그 좀 빨리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돌아갔다 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걸 다 이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 또 이 에본이라는 게 장기간 이제 육성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따로 또 얻으실 수 있는 부분 계속 얻으시면서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7캡 도시부터 27레벨 도시부터 SVS를 보통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하는 워낙 군대도 이제 약하고 군대를 뽑을 수 있는 티어도 약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제외하고 27킵이 되면은 어, 그, 그, 그 드래곤 세트 장비가 나오죠. 그리고 그 드래곤도 나옵니다. 예, 드래곤도 나오죠. 어떤 드래곤이냐? 지금 제가 이제 보시는 캐릭은 이제 제 보조 계정인데요. 일부러 이걸로 좀 설명드리는 게 더 이제 수준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켈트 악마가 나오죠. 레벨업이 다 돼가네요. 자, 켈트 악마가 27킵에서 나옵니다. 10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보조 캐릭을 이제 접속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어느덧 10단계가 됐네요. 자, 용이 적어도 이제 10단계가 돼야 좀 버프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좀 추천드릴게요. 장비는 좀 이렇게 맞춰져 있고 아직 뭐 멀었습니다. 그냥 대략 박아놨어요. 뭐 사실은 궁병 HP 이렇게 버프로 이제 박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병 공격으로 박아야 되는데 아직 좀 잘 완성이 안 됐죠? 네, 이것도
이거는 궁병 방어로 이제 해야 됩니다. 궁병 방어로. 자, 아직 재련을 안 한 상태예요. 제가 보석을 이제 보조 계정이라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처차해야죠. 자, 일단 27킵 기준으로 이렇게 드래곤 세트 장비를 대장간을 올려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궁병 육성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뭐 27킵이면 이제 11티어 군대가 나올 거고 이제 프리셋을 설정해서 공격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29레벨 킵까지도 공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한 80메가에서 100메가까지도 뭐 털어올 수도 있을 파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드리려는 거는 뭐냐면은 뭐 레이어들을 미리 예전에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네. 레이어를 뭐 이렇게 해놨고 바바리안 하려고 해놓은 건데 다시 이제 바바리안 할 때는 따르게 레이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라마도님이라는 분께서 라마도 선생님께서죠. 예, 레이어 바바리안용 구성을 따로 이제 알려주신 게 있어서 제가 다음 바바리안트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해놓은 건데 일단은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걸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SVS를 처음 시작한다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내가 방어를 할 방어 장군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온리 고스팅 가고 공격만 해서 쫙쫙 그 필요한 도시 버블이 풀려 있는 도시만 공격하고 올 건지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고스팅을 할 거다. 고스팅을 할 거다라는 기준으로 27킵이면 방어 장군까지 만들어 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스팅을 주로 하실 거예요. 아마 34레벨까지도 고스팅을 이제 주로 하실 것 같아요. 고스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병력들이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총 병력수 그리고 내가 나가는 수. 한 번 나갈 때 저는 이제 요캐릭은 110만 정도 나가니까 충분히 고스팅이 가능한 그런 이제 도시죠. 어쨌든 이렇게 고스팅을 한다는 기준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SVS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 점수를 획득하는 목적이 있죠. SVS 점수를 획득하는 목적. 네, SVS 주간이나 이제 시작하면은 여기쯤에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네, 시작이 되면 이제 쭉쭉쭉 점수 이제 순위가 보이고요. 적군 서버 순위라는 건 이제 적군에 대한 이제 장군과 뭐 파워, 뭐 동맹 파워, 뭐 이런 순위들이 이제 보여요. 우리 이건 이제 다음 상대인데요. 다음 상대의 이러한 이제 정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은 초보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한 27킵에서 한 33킵, 4킵 정도 입장에서 이제 고스팅을 해야 되는 고스팅 플레이를 해야 되는 유저들을 상대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종속도시 장군들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종속도시 장군의 장비를 다 맞춰놓지는 않았어도 아케이드 셋이기 때문에 27킵은 뭐 32까지도 맞출 수가 없죠. 일단 근데 장군에 종속도시용 장군이 있으시다면 다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디버프를 먹을 수가 있으세요. 이 종속도시 장군에 있는 이런 능력치로 인한 디버프를 조금이라도 이제 드실 수가 있고요. 동급의 수준의 이제 뭐 비어있는 이제 그 버블이 풀린 도시라면은 군대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 지금 중소도시 장군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를 다 풀어놔요. 왜 고스팅 할 거니까요. 그리고 중소도시를 다 찍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풀어져 있죠. 예, 다 풀어져 있어요. 자, 좋아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고스팅 플레이를 하려면 종속도시를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야 되고요. 프리셋 설정에서도 레이어 구성했을 때 종속도시를 포함하세요. 거기서는. 제가 방어할 때는 종속도시 장군들이 영향을 안 받고 종속도시가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공격할 때는 종속도시를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체크를 해둔 상태에서 네, 되셨죠? 최대 나갈 수 있는 인원으로 저장을 딱 누릅니다. 네. 종속도시가 다 체크가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어할 때, 고스팅 상태에서 방어할 때 누군가 저를 공격했을 때 종속도시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속도시는 제가 공격할 때도 그 상대 도시의 그 버프의 디버프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프와 또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 있는 버프가 있어요. 종속도시의 버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갈 때는 종속도시를 이제 포함시켜서 한금 프린세스로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주 거의 뭐 첫 번째 영상이죠. 첫 번째 영상에서 고스팅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고스팅에 대해서. 자, 일단은 서버 전쟁이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8시나 8시 반부터 상대 서버가 이제 보통 세개창에다가 애들이 많이 올려줘요. 상대 서버 위치를. 그러면은 그 위치를 이렇게 하이브를 다 이제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고요. 8시 30분이나 뭐 8시부터 이렇게 그 저장해 놓은 그쪽 하이브들을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장해 놓은 거라 자, 아이고 다 빈 땅이네요. 어쨌든 그쪽 하이브들을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빈 도시들이 있으면 다 빈 도시가 아니고 버블이 풀려져 있는 도시가 있으면 다 즐겨찾기를 해놓으세요. 다 해놓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임박한 시간 이제 9시가 되게 한 10분 전, 5분 전에도 계속 그 즐겨찾기 해놓은 도시들, 버블 풀린 도시들을 계속 한번 순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버블 풀린 도시들 아까 저장해 놓은 데를 계속 순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딱 순찰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하이브예요. 지금 하이브에 있는 어떤 도시, 버블이 풀린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빈 도시를 찾고 있어요. 저희는 동맹이 붙은 도시는 이제 공격하는 걸 규칙을 이제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빈 도시인데 그냥 찾죠. 예. 자, 여기 빈 도시가 있죠. 예, 여기가 하이브고 빈 도시를 발견했어요. 넘어가야죠. 처음에 넘어갈 때는 이렇게 땅을 찍으면은 점령 옆에 서버 뭐 이동 뭐 이런 이제 서버 텔레포트 뭐 이런 단추가 생깁니다. 걔를 누르면 상대 서버에 무작위로 넘어가게 돼요. 무작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저장을 해놓은 하이브 안에 이제 버블 풀린 도시잖아요. 무작위로 저기 그 무작위로 텔레포트가 되고 그다음에 저는 안전하게 이렇게 요런 이제 빨간색의 버블이 쳐집니다. 5분 동안 안전하게 상대 서버에서 공격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저장해 놓은 요 도시에 와서 이 하이브 요게 주변이라면은 바로 붙어서 이제 후딱 공격하고 빠져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거리는 여러분들께서 정해 두시면 됩니다. 주변에 해도 되고요. 아주 멀리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피하기 위해서 상대의 공격을 이제 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자, 저는 일단 조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좀 정착을 하고 방금 그 하이브의 버블 풀린 도시를 재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기 전에 뭐 안전하게 그냥 조금 놀고 싶다 싶으시면은 미리 뭐 몬스터를 지정해 가지고 고스팅을 걸어 놓으면 좋아요. 고스팅을 이런 식으로 자 1번에 프리스 닦아 했죠. 1번을 이제 나갈 군대를 먼저 걸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걸어줍니다. 네. 네, 걸렸죠? 세 파티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파티까지 있네요. 네, 네 파티. 자, 저는 이제 네 파티입니다. 걸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저장해둔 그 하이브 내 버블 풀린 도시 공격해야죠.
자, 1번이 그 프리셋, 궁비형 프리셋 되어 있는,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군대죠. 해서 맥입니다. 해서 공격을 해요. 네. 자, 지금 저는 공격받아도 안전해요. 네, 공격받아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돌아오고 있죠. 근데 이 제가 들어오는 군대를 타이밍에 맞춰서 딱 누군가 저를 공격하면 제 군대가 다 소멸될 수가 있어요. 돌아오는 군대만. 나머지 위에 3개 집결 중인 군대들은 안전한 상태고요, 현재. 자, 그 뭔가 이제 군대를 잃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실전이라고 지금 가정해 볼게요. 지금 저를 누군가 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기다릴 때까지 뭐 기다리셔도 되고, 저는 한 요 정도 남을 때 잽싸게 쓰고 얼른 이제 아까 그 고스팅 있는 몬스터에 가서 들어왔을 때 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전 이제 지금 군대가 없습니다. 예, 군대가 없죠. 네, 아까 종속도시도 다 풀어놨고 자원도 다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위에 그 자원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받았을 때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창고 상태 보기를 보시면 알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붙어서 했을 때도 물론 가능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고스팅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와서 막 옆에서 정찰하고 깔짝깔짝 거릴 수도 있어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뭐 옆에서 누가 정찰하면 저도 정찰합니다. 정찰하고, 네, 한번 보고 하다가, 방어 장군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튀어야 되죠. 예, 튀어야 됩니다. 굳이 근데 빨리 안 튀어도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 저를 10번 공격하면은 저는 제 서버로 돌아옵니다. 제 서버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초보 서버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신생아 서버들은 저도 그랬고 저 포트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 이제 한 명이 저를 막 해서 연타 치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센 그 도시겠죠. 상대 서버의 센 도시가 저를 공격하겠죠. 이렇게 법을 풀리니까 그분도 예. 공격을 막 하면 제가 날라갑니다. 제 서버로 돌아와요. 제 서버로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버블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한 번 점프를 해서 버블을 하시던지 버블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상대 서버에서 포트를 이제 포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날려버리는 걸. 포트 시키고 저희 서버에 넘어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저를 이제 즐겨찾기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게 저라면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그래서 옆에 친구가 날렸어? 하면 확인 딱 누르고 찾아가지고 바로 공격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저희 서버로 들어올 때는 안전한 상태가 아닌 버블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포트 당하고 나서 바로 버블을 하던지 한번 점프를 하고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하고 버블을 하던지 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고스팅이 다 풀리면서 모든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신생아 서버에는 이런 룰을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 서버한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누구 있거나 아니면 동맹원에 누구 포트 시켜줘요 하면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대 서버 기다렸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으로 예, 그 사람이 날아가자마자 바로 그 좌표 찍기 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찾으려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도시라고 아까 그 도시로 하죠. 예, 유심히 봤던 도시라고 하면 블랙리스트를 걸 수가 있어요. 차단으로. 네, 차단을 걸게요. 그러면 이 도시가 어디에 있던지 저는 이 도시를 찾을 때 이렇게 친구 블랙리스트 방금 찍은 친구가 이 친구죠. 예, 이 친구죠. 예, 이 친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좌표 찾기로 찾는 거죠. 예, 블랙리스트 이 친구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기능이지만 모르면 당할 수도 있고 또 알면 이런 걸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건 참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방어가 된다. 방어가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킵을 올려볼게요. 한 33에서 35킵, 36킵 이 정도 되셨는데 이제 처음 초반 SVS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하려고 한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33이나 35킵이어도 저처럼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대로 고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이브를 저장해놨던 하이브를 이렇게 정찰하면서 버블이 풀렸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풀렸어. 근데 도시가 레벨도 좀 돼. 상세 보기 눌렀더니 여기 약간 중하단에 30메가 보이시죠? 메가스도 군대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무작정 공격하면은 조금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옆에 센 사람이 이렇게 증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군대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요만 좀 떨어져가지고 안전하게 일자리 몬스터 찾아가지고 고스팅 걸고, 예, 고스팅 걸고, 그리고 정찰 보낼 때도 속도를 좀 사용을 합니다. 예, 속도를 사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차리기 전에. 자, 봅시다. 네, 이 정도 거리라고 치면 정찰 보낼 때도요. 12초지만 속도를 그냥 위험하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게 좋아요. 돌아올 때는 상관없고. 자, 증원 있어 없어 맨 밑에 내려보셔야 됩니다. 네, 맨 밑에 내려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티어들을 보세요. 제가 공격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보병만 있다면 공격하시면 안 되죠. 궁수로. 네, 좀 뭐 공격하더라도 버프가 나죠. 내가 버프가 더 세. 그러면은 공격 들어가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 꼭 증원병력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네, 증원병력 부분.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방어장군 그런 걸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찍고 제 메인 부대를 직접 풀고 공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플레이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이 친구로 좀 테스트를 하자면은 풀었다 치고 공격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위에 이제 성공한 공격 뭐 뜨죠. 자, 그러면 바로 와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바로 공격 완료하면은 실패했던 안 했던 네, 그냥 바로 빨리 갔다 빨리 와서 고스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뭐 500킬로 떨어져서 빠바바바박 공격하고 아주 돌아오는데 1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다른 이제 또 공격할 때 있나 찾으시는 거예요. 저 돌아오는 시간 딱 보이잖아요. 한 40분 남았다. 그러면 그동안 여유 있게 그냥 이제 다른 데 또 공격할 데 없나 막 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고스팅을 하면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아까 뭐 포트 와서 막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저희 쪽 서버에서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스팅 방법을 계속 설명해 드렸고 방어 장군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어 장군을 이제 사용할 때 조금 버프를 극대화 시켜야겠죠. 일단 저는 이제 요 보조 계정이지만 방어 장군에도 어느 정도 문명 장비가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용이 없어서 지금 드래곤을 채워놓지 않아서 4.6메가인데 보통 이제 빨간 용은 공격을 나가야 되니까 일단 파란 용을 방어 장군에 채워 놓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버프가 파란 용에서 붙기 때문에 파란 용을 이제 방어 장군을 채워 놓고요. 방어 장군을 적절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속도시도 적절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고스팅으로 맨 처음에 깔짝깔짝 했는데 고스팅 할 수 있는 600메가면 아직 고스팅 할 수 있으실 정도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1비까지도 규모 버프 사용하면서 고스팅 가능하거든요. 레이어 구성이 이제 많지 않으면 미드 티어. 그래서 종속도시를 이제 사용 여부를 되게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방어 장군도 채워야 되지. 공수탑에 그 반초나 아니면 군수탑 장군 또 있거든요. 이런 거 채워놓고
관직도 다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장군들의 이런 이제 디버프 장비를 많이 입힐수록 좋아요. 특히 궁병 공격, 적의 궁병 공격 마이너스 40. 요 반지, 아케메네스의 반지, 요거를 모든 이제 그 중소도시 장군에 채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적어도 중소도시가 여러분들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4마리 정도는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 4, 16, 일단 16, 160에 대한 디버프가 생기고, 또 이렇게 세트 풀로 했을 때 2단계 세트 효과 밑에 보시면 총병력 공격 마이너스 플러스 저기 6단계네요. 6개 채웠을 때 적군 공격 마이너스 15%또 붙죠. 그러면은 160에 15, 15, 15, 15, 60이 더 더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220 정도. 상대 궁병 디버프가 220 정도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장군들에 있는 디버프도 있죠. 예, 이런 것도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연구에서도 이제 디버프가 적용이 될 거고 하면 뭐 300 정도 좀 넘지 않을까요? 네, 상대 그 SVS 이제 처음 할 때 버프가 이제 뭐 많이 나오면 뭐 1500도 나오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한 1300 많이 나오면 뭐 보통 1100 정도 이렇게 좀 예상해요.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300 돼버리면은 뭐 많이 이제 디버프가 적용이 되는 거죠. 디버프 장군들 체크해 주시고요. 장군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뭐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은 이렇게 버블이 풀려져 있는 도시를 찾기란 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SVS 할 때 상대 서버 창을 보는 모니터링 뭐 여분의 핸드폰이나 뭐 PC도 좋고요. 그냥 도시 일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니터링용이에요. 완전 그쪽 세계창 모니터링용. 내가 찍혔나? 나의 위치가 걸렸나? 뭐 이런 정도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있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신전들에서 이제 꼬셔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수학 신전, 헌트 신전, 잘 안 찍히냐? 예, 헌트 신전, 단조 신전. 이 신전들은 뭐냐면요. 여기 신전을 내가 점령했다고 저한테 큰 뭐 리워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령했을 때 바바리안 여러분들 해보신 것처럼 위에 플러스 점수가 올라가요. 최대 2000점 올라갑니다. 2000점. 최고 많은 병력을 넣었을 때 보통 한 100점 좀 넘어도 일단 중요한 건 여기 단조 신전이란 글씨 밑에 타이머가 생성이 돼요. 6시간을 연속해서 점령을 했을 때 상대 서버한테 SVS가 끝나면 디버프를 매깁니다. 네, 단조 신전, 헌트 신전, 수학 신전 각각의 디버프가 달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신전에서 뭔가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와서 전 좀 랩이 된다 치고 좀 깔짝거리고 싶어요. 자, 또 아까 그 원래 이제 그 고스팅할 몬스터를 즐겨찾기 해놓으면 편하겠죠?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 이제 안 해놓은 건데, 가급적 이제 낮은 몬스터를 고스팅하는 이유가 뭐 멘티코 이상 뭐 야사 페르팅 되면은 조금이라도 스태미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스태미너가 더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 신전에 오자마자 누가 저를 바로 공격하진 않습니다. 고스팅할 여유가 항상 있어요. 자, 불안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플레이가 좀 불안하시면 조금 더 이제 병력을 좀 탄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죠. 이전에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깔짝거리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고스팅 하기 전에 프리셋에 뭐라 그럴까요? 타이머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한 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타이머를 뭐 예를 들면 그때 이게 또 뭐라고 레이어를 또 구성해요. 레이어를 기마니까 좀 기마에 좀 많이 넣고요.
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밑으로 다 999 했다고 칠게요. 네, 999 했다고. 자,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2.6메가 오른쪽 아래에 2.6메가의 파워가 생기죠. 근데 아마 성전을 점령하는 최소 파워가 있고 최대 파워가 있어요. 바바리안처럼. 정확하게 파워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충 들어가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전장 중이 아니라서 서버 전쟁 중이 아니어서 알 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그거에 대한 정보는 일단 해보시면 압니다. 대충 저처럼 이게 레이어를 맞춰 놓거나 또는 그냥 기마병 뭐 또는 궁병 11티어 11티어 12만 5천 정도 넣어 놓고 플레이 하셔도 돼요. 흥금 프리셋에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 쭉 안 맞추셔도 됩니다. 어쨌든 목적은 그거예요. 타이머를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약 올리는 거죠. 네, 약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레이어 안 하셔도 되고 타이머를 돌아가기 위한 최소 그 병력을 흥금 프리셋으로 저장해 두셔도 돼요. 오늘따라 이 저티어 몬스터가 안 보이네요. 있다. 네, 메인 부대는 아까 미리 해놨으니까 제가 했다 치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메인 부대 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이 도착을 했는데 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배고파서. 자, 아까 프리스탄 거, 요거를 따로 이렇게 빼놓으세요. 빼놨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음껏 그냥 이렇게 고스팅을 합니다. 5파티 나오겠죠? 저게 이제 프리셋이 조금밖에 안 돼서 더 없을 거예요. 아마 더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병력을 아니까. 자, 여기서 이제 깔짝거릴 때 자, 요게 신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신전에 지금 못 들어가니까. 네, 요게 신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테오도라에 제가 지금 신전에 깔짝거릴 병력을 프리셋 잡아놨죠? 프리셋 6번에 잡아놨거든요. 풀고, 풀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신전이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거예요.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12만 5천이 아니고 13만 정도, 뭐 13만 5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보세요. 프리셋을 조금씩 변경해 보세요. 해가지고 대략 맞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레이어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 혹시나 아주 그냥 밑에 도시 애들이 와가지고 깔짝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 레벨 25짜리, 27짜리 그런 애들이 와서 깔짝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장군이 제가 좀 세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로 해놓으면 그들이 병력이 다 와도 제가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프리셋 해놓은 경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이제 옆에 와가지고 이제 법을 쓴 친구가 와가지고 뭐 나름 고스팅하고 그 다음에 정찰을 하겠죠. 정찰합니다. 그러면 정찰 풀리면은 법을 풀리면 바로 저도 정찰해요. 정찰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뭐 병력이 뭐 얼마 있다라고 세계창에 올리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조금씩 이제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령껏 먹으면 돼요. 근데 절대 제 예상인데 제 경험인데 메인 부대를 가지고 놀지는 마세요. 메인 부대를 갖고 놀 경우는 좀 뭔가 확실하다 싶을 텐데 누군가는 적서버에서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자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꾸 볼게요. 자꾸 메인 부대를 갖고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거린다, 왔다 갔다지를 한다. 그러면은 날개가 빨간용이죠. 궁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순간 공격이 바로 들어옵니다. 지상군으로. 그래서 날려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부대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운영하지 마시고 성전은 성전을 점령했을 때 그 올라오는 포인트가 목적이 아니고
약간 약 올려서 상대가 버블이 벗겨지도록, 그래서 뭔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도록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33 이상 킵, 뭐 27킵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27킵, 27킵도 예, 이런 플레이를 이제 적절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예, 어느 특정 킵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조금 내가 강하다, 상대 서버랑도 봤을 때 내가 강하다, 그러면 마음껏 풀어놓고 다녀도 되죠. 근데 아는 좀 유저 중에서 아는 유저는 제 기마 고스팅 안 해놨네? 기마병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마는 고스팅을 초반에는 조금 어느 정도 방어 장군이나 버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기마는 고스팅 해놓는 게 좋습니다. 첫 공격은 궁병이나 기마로 들어오는 경우 없거든요. 궁병이나 보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병이 들어온다, 여기서 파란 날개가 팔짝팔짝 거린다, 그러면 얼른 풀어야죠. 기마 고스팅한 거 얼른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 날개가 들어와서 제 기지를 공격하는 깔짝깔짝하는 모션이 딱 보여진다. 이런 이제 푸른 용이 왔을 때는, 근데 첫 SVS라 푸른 용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서버 SVS 초반에는 네, 지상 장군이 이렇게 많이 세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예, 가지고 계신 기마 고스팅을 한 상태에서도 예, 방어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왔는데 그 보병으로 왔는데 뭔가 피해가 많다. 그럼 이제 그 유저를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부터 이제 빨간색이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면 여기 종이 뜰 거거든요. 여기 퀘스트 바로 위에 종을 눌렀을 때, 그 유저다 싶으면은 얼른 닫고 기마 고스팅 빨리 풀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유저를 기억했다가 조금 회피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자주 우리 서버에 놀러 온다, 넘어온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꼭 적 서버에 넘어가서 포인트를 얻는 것만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자, 반대로 상대 서버도 여러분을 이렇게 찾습니다. 동맹 파워 순위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상대 서버거든요. 동맹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기 아바타 왼쪽에 얼굴 있죠? 아바타에 칼 표시가 나요. 상대 서버에 간 사람들은 칼 표시가 납니다. 지금 약간 확대가 안 되네요. 맨 위에 보시면은 6.4B6이라는 숫자 바로 옆에 쌍칼 표시 보이시죠? 그 쌍칼 표시가 약간 노란색으로 그 왼쪽에 아바타 여기 아랫부분에 쌍칼 표시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대 서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버 유저건 상대 서버 유저건 동맹 보기를 눌렀을 때 이 아바타에 쌍칼 표시가 들어오면 상대 서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적들도 저희 동맹을 봤는데 제트 캐릭이 쌍칼 표시가 있네? 그러면 제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고 찾아가지고 세계 채팅창에다 공유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팁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아시고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쌍칼 표시를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뭐 R5인데 알펀데 R1으로 이렇게 좀 서버 전쟁 때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전에는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좀 찾기 어렵게 하려고 예. 예, 넘어온 사람이 있나, 약한 사람이 넘어왔나,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피하려고 R1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방법이 참 중요한 건, 목적은 포인트를 얻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를 이제 공격해서 제가 피해가 적고 상대가 피해가 많고 해서 포인트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피해가 많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득실을 어디서 보냐면요. 득실을 여기 지금 오른쪽 중간에 적군 서버 순위 바로 밑에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여기 병사 표시 있죠. 그거 누르시면은 실점 순위라고 맨 위에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저희 서버 실점 순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점 순위와 여기 이제 득점 순위가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비어 있지만 아래쪽에 득점 순위를 이제 더하고 빼봤을 때 득점이 많아야겠죠. 예, 득점이 많아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실점을 하면은 좀 눈치도 보이고, 야, 너 때문에 졌어, 뭐 이렇게 뭐 되고. 자, 영리한 플레이를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모든 걸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그 유튜브에 그 댓글 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왕의 전쟁, 왜 왕의 전쟁이 시작했을 때, 자,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를 그냥 이제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상대 서버하고 저희 서버하고 뭐 왕의 휴전을 미리 약속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 서버에 뭐 이렇게 왕의 전쟁에 관련된 부속물들, 건물들 있죠. 예, 중간에 스로네탑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정찰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규칙이 깨졌어요. 이래 이래 해가지고 깨졌다. 그러면 이제 공격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 스론의 전쟁, 이제 왕자의 전쟁 시작하면은 저희 서버 굳이 점령해가지고 먹지 않아도 돼요. 예,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알트 캐릭, 보조 캐릭으로 예, 계속 점령을 시도해야죠. 이렇게 뭐 25짜리 막 우리 뭐 이렇게 군대 조금밖에 없는 예, 이런 보조 캐릭으로 계속 요게 점령 저희 거를 지금 저희 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점령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센 사람이 와서 한 번씩 까고 재설정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제 타이머만 재설정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알트 계정으로 계속 먹어줍니다. 먹어주는 플레이를 24시간 해야 돼요. 24시간. 네, 일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이제 왕자의 전쟁이 시작인데 서버 전쟁이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24시간 이제 돌아가서 결국은 왕자의 전쟁이 누군가 이제 저쪽 서버에서 넘어와서 뭐 증언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재설정 시켜야죠. 깨부셔야죠. 요런 데 모여가지고 센 사람들 모여가지고 1등 동맹이 보통 그런 역할을 하죠. 1, 2등 동맹이 모여가지고 스론의 전쟁 미리미리 전쟁한 그 정찰했을 때 병력 티어 구성 보고 거기에 이제 상극되는 그런 티어로 구성해서 공격 빵 쳐가지고 재설정 시키죠. 예. 그리고 공격 딱 하면은 주둔됩니다. 주둔이 돼요. 그러면 주둔 공격 성공 그러니까 실패 경우 말고 성공했을 때 여기 상단에 이제 돌아가기 버튼 직접 푸는 것처럼 이제 돌아가기 버튼 누르고 누르자마자 바로 법을 씌우시면 됩니다. 군대는 돌아오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하시면은 아까처럼 고스팅 다 해놓고 메인 부대만 예, 군대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메인 부대만 군대 이제 랠리의 동맹 정쟁에 참가해서 돌아오는 상태에서 천천히 버블 해도 됩니다. 버블 안 해도 되고 예, 돌아올 때까지. 뭐 어쨌든 그렇게 깨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적 서버가 우리 서버를 점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화합이 서버 내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누군가 리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군이 서버전 여기 스론을 점령하지 못했다. 저희도 점령하지 못했다. 계속 재설정만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파토 났다. 예, 월요일날 오전 9시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 전쟁은 끝나잖아요. 끝난 상태에서는 저희 서버에 이제 약속된 다음 이제 왕이 그 스론을 점령하면 됩니다. 연장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연장전의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예, 한 3시간 안에 스론에 점령될 겁니다. 한 오후 12시 정도?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스론을 지키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적의 왕자의 그 스론의 이제 왕자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마찬가지인데 적도 아마 이제 아는 좀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유저라면은 그런 이제 서버라면은 알트로 이제 깔짝깔짝 점령만 시켜놓을 겁니다. 들어갔다가 군대 빼요. 점령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타이머 돌아가거든요. 네. 타이머가 돌아가요. 요거는 이제 신전하고 다르게 군대가 없어도 타이머가 점령만 되고 군대를 빼도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자, 일단 그 상태에서 녹색 버블도 가능해요. 군대가 이제 없다면 이 스론에 군대가 없으면 녹색 버블이 가능합니다. 녹색 버블도 씌워줄 수 있어요. 동맹원이 서로 알퍼가 일단은 상대가 근데 군대를 넣었어요. 군대를 넣었는데
뭐 이렇게 뭐 상급 그 군대 이제 메인 장군의 버프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다들 나머지 들어오는 병력이 처음에 들어간 군대가 점령자가 궁수로 들어왔어요. 자, 뭐 예를 들면 시메온이에요. 뭐 1300 버프가 나왔어요. 공격 버프. 근데 옆에 따라 들어오는 애들 막 기마 들어오고 보병 들어왔어요. 자, 그 친구들 다 지금 처음에 들어온 점령자의 버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은 보병 가야겠죠. 그죠? 네, 보병으로 가서 다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올 보병 랠리로 쳐가지고 상대의 그 스론을 한번 크게 먹고 냅다 오는 거죠. 우리 서버로. 예, 이런 식으로 한 다섯 여섯 명, 10명 뭐 넘어가서 후딱 랠리 치고 한 방 빵 치고 재설정 시키고 넘어와서 우리 서버 와서 다 버블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적스론 주셔도 돼요. 정령 저희가 꼭 안 해도 되고, 근데 바보같이 적스론에 군대를 지네들이 넣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그 시간 안에 점령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경우도 있어요. 서버 초반에는 좀 그런 서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리한 플레이를 해서 우리는 피해를 조금 주고 적은 피해를 많이 주는 그래서 포인트를 많이 얻어서 푸른 날개를 얻을 수 있는 상위 5등 안에 들어서 푸른 날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초반 SVS를 통해서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저것 설명이 좀 길어지고 와,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했네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2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더 많은 그 고급 정보들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할지 몰라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궁금한 것도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이렇게 좀 긴 영상 남겨서 죄송하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